응? 행정기관이 한 법집행위에 이제 공정력이란 뭐 권한가지기관이 취소할 때가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가지기관이 취소시켜서 효력을 부정할 때까지는 적법하게 통용되게 하는 힘이다. 맞아 틀려? 이것 때문에 틀리단 말이야. 위법이지만 위법인 채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거야. 유효하게 통용시키는 거야. 살짝 바꿨지. 적법하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위법인 채로 효력이 일단 유지되게 하는 거죠. 응? 유효하게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정력에 의해 그런 거 조심하라고. 응? 공정력에 의해 뭐라고 써놨어? 그 두째 줄 끝에 일단 유효한 거로 통용된다 이렇게 써놨지? 공정력의 의 부분에 가면 응? 그 유효란 단어를 적법하게 통용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실제 어떤 시험에서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응? 유효하게 통용이지 적법하게 통용이 아니야. 적법 X야. 응?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의 효력 중에 이제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 거기다 이렇게 추가해놔. 312쪽에 공정력의 의 두째 줄 끝에 일단 유효 그 유효가 맞는 말이고 거기에 적법하게 통용되도록 이러면 X야. 적법하게가 아니라 위법한 채로 효력 유지. 응? 유효하게 통용되게 하는 거지 적법하게 통용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효력 가자. 자, 어디 가냐면 318쪽에 318쪽으로 가봅시다. 확정력 또는 존속력. 그러니까 이게 학자에 따라서 이게 독일에서 다 이게 만들어낸 건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누구는 확정력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어떤 학자는 존속력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혼용이 돼. 응? 의미하는 건 똑같은데 동일한데 확정력 또는 존속력이라 그런다. 근데 확정력 내지 존속력? 글쎄, 존속력이란 말이 더 빨리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위는 가능한 한 효력을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놔둘 수는 없고 가능한 한 효력을 빨리 확정지어서 그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를 가능한 한 존속시키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효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두 가지 효력을 합쳐서 확정력 내지 존속력이라고 한대. 그 두 가지 효력이 불가쟁력이라는 효력하고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이야. 그래서 그 셋째 줄에 이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이렇게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둘을 합쳐서 그러니까 확정력 내지 존속력이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공부하죠. 불가증력, 불가변력 따로 공부해요. 근데 불가쟁력은 너무 의미가 쉬워. 불가하다, 할 수 없다. 쟁의 포인트가 다툴 수 없다. 행정기관이 한 법집행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거야. 응? 다툴 쟁자지? 그래서 자, 의의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첫째 줄에 쟁송제기간 경과 이 단어 하나만 봐도 돼. 응? 쟁송제기간 경과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응? 원래 행정기관이 위법이 좀 있다. 그지? 위법 정도가 경미한 위법이라서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은 상대방 마음대로 지 효력 부정 못하잖아. 공정력 때문에. 그지? 그러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다가 행정소송,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 근데 그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 법으로 딱 기간을 정해놨어요. 자기한테 뭐 영업정지 처분이나 세금부과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취소시켜달라고 소송을 내야 된대. 그 90일 지나버리면 아무리 그 조치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영영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못 다퉈. 그게 바로 그러면 그 행정기관에 한 조치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따라서 이미 기간 지났는데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봐야 법원은 소송 제기 요건을 못 갖췄다. 적법하지 못한 소송이다 해서 재판을 거부해요. 우리가 그걸 각하시킨다 그래. 각하. 응? 계속 이제 나오게 될 용어야. 자, 따라서 자, 의의 키워드는 쟁송제기간 경과. 쉽게 말하면
소송기간 지나버리면, 그죠? 못 다투는데 또 여기다가 또 높아시면 또 뭐 못하게 하느냐면 취소 소송 제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응?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의 종류야. 응? 행정소송인 중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응? 뭐는 상관없을까? 행정기관이 한 조치 위법이다. 손해배상해달라. 청구하는 건 가능해, 안 해? 그건 가능하지. 그건 민사소송이야. 응?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있는데 시장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보냈어. 근데 영업정지 조치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90일이 이미 지났어. 그러면 뒤늦게 자기한테 행한 영업정지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거 행정소송은 못해. 그렇지만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손해 입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까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건 가능하다고. 응?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90일 내에 취소시켜달라고 소송을 안 냈으면 얘는 싸워서 취소받을 길은 없어진 거야. 물론 시장이 알아서 취소해주면 좋겠지만 시장이 알아서 취소를 안 해주면 소송으로 싸워서 취소받을 길은 없어진 거지. 그치? 대신에 이제 손해 입은 것만 배상받을 수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시장으로부터 위법한 영업정지 받았는데 영업정지 받은 거 안 나로부터 90일이 아직 안 지났어? 그럼 취소해달라고 속 내고 그럼 영업정지 처분 없었던 일로 취소도 받고 또 손해배상도 받고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90일이 지난 뒤라면 뭐만 가능해? 취소받을 길은 없고 소송으로 손해배상만 가능하지. 그치?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한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되거든. 3년, 그것도 손해배상도 3년 지나면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권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0일 지났다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상관은 없지. 그 뜻이다. 위에. 네. 자, 이거는 왜 인정할까? 한마디로 보니까 신속한 확정이야. 행정을 둘러싸고 국민하고의 어떤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짓자.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신속하게 확정해서 효율적으로 행정 목적 실현 이런 데 취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래 행정기관이 관련 공문서 보존하는 것도 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우리 대충 알지? 그럼 막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몇십 년 전에 무슨 나한테 행했던 조치, 이거 뒤늦게 취소. 관련 문서도 다 파기해서 없고 그런데 이거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 자료도 없어지고, 그지? 그러니까 어렵다. 내가 그런 거 고려해서 불안정한 관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없다. 확정을 지어놓자 하는 거죠. 자, 인정 범위 두 가지. 이거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법집행행위인 행정행위라면 다 위법이 있다. 취소할 만한 이유 있다. 90일 지나면 소송 못하게 되는 것 다 똑같아지니까 모든 행정행위 인정될 수 있어요. 행정행위라면 다 불가증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옆에 무효일 때는 인정해요. 무효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배운 공론은 무효일 때는 일단은 국민이 소송할 필요도 원래 없는 거잖아. 행정기관의 한 조치가 중대 명백한 위법에서 무효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여자인데 나한테 징집영장이 발부됐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무효야. 객관적으로. 그럼 그냥 무시하고 이건 효력 없는 거야. 안 따라도 돼. 응? 원칙은.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무효라서 안 따르는데 병무청장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무효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무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그럴 때는 이제 행정소송 중에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게 또 있어. 소송 종류 중에. 자기한테 행한 행정처분,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판결해달라. 판결해달라고. 무효 확인하는 판결해달라고 청구.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하는데 기간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봐. 원래는 소송할 필요도 없는 거야. 무효만 안 따라도 되는 거고, 이제 뒤늦게 무효냐 아니냐가 혹시나 다퉈지면 그때 이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해라. 이런 뜻이라서 기간이 없어요. 소송 제기해야 되는 그 제한 기간이 없어. 그러니까 기간 지나면 못 싸운다는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무효인 행위는 인정 안 된다. 응? 자, 그러면 불가증력이 생겼다.
응?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불가증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하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지나버렸다. 근데 법원에다가 뒤늦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각하. 응? 각하. 거기에 키워드는 각하라는 단어입니다. 응? 그럼 만약에 틀리게 출제하면 기각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기각이라는 건 다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췄는데 이 사람이 뭐 주장하는 게 안 맞다 해서 안 들어주는 판결이 기각 판결이에요. 기각. 응? 근데 이거는 소송 요건 자체를 못 갖춘 게 돼서 각하시킨 거야. 아예 재판을 안 받아주는 판결이 각하입니다. 응?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을 공부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뭐 이 기각이니 각하니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도. 그죠? 응? 자, 각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그러면 이거야. 야 시장이 영업정지시킨 거에 위법이 있었는데 그만 상대방이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기간 90일 지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원래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에 있던 위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적법한 영업정지 조치로 바뀌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응? 위법인 채로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다만 뭐만 못하게 하는 거지? 못하게 되는 거지?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뿐이고 여전히 위법한 채로 있는 거니까 위법한 것이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거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영업정지시켰는데 상대방은 이제 취소해달라 행정소송에서 싸울 수는 없게 됐지만 시장은 내가 한 영업정지 위법 맞네 인정하면 알아서 취소해 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거는 행정기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국민하고만 상관되는 게 이게 불가증력이야. 행정기관은 기간 제한 없이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은 키워드가 타자 치유해서 적법하게 만드는 힘은 아니다. 응? 이게 핵심이죠. 따라서 둘째 줄에 상대방은 자 둘째 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뭐만 못하게 된다 그랬어 지금?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행정조치 없애달라. 이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못하게 되는 것뿐이지 행정조치가 위법이었다는 주장을 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이제 출제하면 행정에 불가증력이 생기면 뭐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게 된다. 그럼 틀리는 거야. 응? 그리고 행정처 알아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 이거 상관없는 거니까 불가증력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뒤에 공부할 거 하자의 승계 문제하고 관련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 밑줄만 쳐놓으세요. 응? 그 다음에 4번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판례 불가증력이 생겼대. 그러면 뭐 못하게 된다고 해서 자꾸 이제 또 반복한다. 뭐 못하게 된 거야 상대방 국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못하는 거야. 그지? 응? 근데 국민이 이제 눈길을 어디다 돌려? 그러면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는 길이 막혔지. 청구하는 건 자기한테 영업정지란 시장한테 눈길을 돌려서 행정청한테 야 이거 영업정지 위법 아니냐? 응? 이거 취소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할 신청권이라는 게 인정되냐? 아니래. 그거는 법에 인정된다고 규정이 돼 있다든지 법에 딱 해석을 해볼 때 이건 취소해달라고 신청권이 인정됐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느냐 원칙은 행정기관에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소해줄 거냐 말 거냐는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 국민은 야 이거 위법이지 않냐 시장 빨리 취소해줘 이렇게 요구할 신청권은 없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러면 무슨 논리가 되냐면 행정기관한테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를 했다 이거야. 우리가 앞에서도 그러는 거 있어요. 여러분 국민한테 신청권이 인정되는 국민이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지. 그럼 뭐야? 그 거부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돼서 그 거부 행위가 또 소송 대상이 돼서 상대방은 거부 행위를 소송으로 싸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무 대답을 안 해도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거 가지고 거부하는 행위 갖고 소송으로 싸울 수 없는 거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부과하는 행위,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통해 싸울 구제 인정하잖아. 응? 그 권리 침해하는 게 아니면 소송으로 못 싸우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이어지고 4번 중에 불가증력이 생긴 처분, 법원에다가 취소해서 행정소송하는 길 막혔다. 그래서 상대방이 행정기관에 눈길을 들여서 그러면 행정기관 네가 좀 취소해줘. 응? 이렇게 요구할 신청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 신청을 받고 취소 안 해줘, 못 해줘 거부했어도 그 거부한 걸 거 소송으로 못 싸운다. 응?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판례가 하나 나왔네. 자, 5번 보니까 행정청이 일단 행정행위를 하고 난 후 당초의 행정행위를 변경시키는 조치를 했대. 응? 예를 들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가 3개월 영업정지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조치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허가 취소 조치를 했다가 행정기관 스스로가 허가 취소는 너무 위반에 비해서 과한 조치가 생각한다면 몇 개월 영업정지 조치로 바꿀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애초에 했던 행정행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당초의 행정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겼더라도 그지? 상대방은 뒤에 행해진 변경행위를 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당초의 행정행위에 있었던 위법을 함께 주장해서 다툴 수 있대. 응?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행정기관에 맨 처음에 허가 취소를 했다가 6개월 영업정지로 바꿨다. 근데 애초에 한 허가 취소 조치는 이미 90일이 지나서 그때부터 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못 싸우게 됐지만 뒤에 변경시킨 영업정지 처분은 아직 90일 안 지났다. 그럼 뒤에 이제 영업정지 처분 바꾼 걸 갖고 소송하면서 그 재판에서 앞선 허가 취소 조치에 이로 인한 위법이 있었다는 걸 함께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런 의미로 공부하고요. 자, 판례로 확인해 보자. 1번. 1번 아주 중요하다. 1번은 그게 그 세 번째 줄까지가 이제 불가쟁력이라는 것의 효력의 의미를 설명했죠.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자, 첫째 줄 불복기간이 지나면, 불복기간이 소송 제기기간 같은 거란 말이야. 불복기간 경과하면 그러면 이제 확정이 난다. 그래서 그 확정되는 건 이제 뭐야? 상대방 국민이 더 이상 행정기관의 처분의 효력을 취소해달라고 취소송 제기해서 다툴 수 없다는 의미만 있을 뿐이지. 자, 여기는 시험에 안 내.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 인정되는 기판력. 여기 이제 새로운 생소한 용어가 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판결의 효력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다. 이제 아니다는 걸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틀리게면 그게 아니어서 그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에 기속되어 당사자나 법원이 법적으로 구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말이 어려워. 그지? 그러니까 우선 알아야 될 단어가 판결의 효력 중에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있어. 기판력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행정소송 3심제로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 영업정지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제기했어. 3심제로 하니까 1심 지방법원급에서 2심 재판했는데 위법 없다. 판결 나왔어? 확정 아직 안 난 거야. 근데 1심 판결에 승복 못하겠다? 그러면 2주 안에 판결 나온 지 2주 안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 또 다시 재판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더니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 없다? 또 판결 내렸어? 근데 또 승복 못하겠대. 그러면 또 2주 안에 대법원에 다시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상고한다 그래. 대법원에 갔는데도 역시 위법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은 다툴 방법이 없지. 그러면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 대법원에. 그러면 위법 없다는 점. 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 없다는 점이 확정난 거야.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거 못해.
그게 기판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법원의 판결로서 위법이다 아니다가 확정이 나버리면, 확정 난 뒤에는 당사자가 그의 모순된 주장을 더 이상 할 수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뒤에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도 이미 확정난 판결에 모순된 판단을 못 내리게 하는 게 기판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판력을 어떤 때 기판력이 생기다 해서 판결에 뭐 재판 대법원까지 최종 갔을 때라든지, 또 이런 경우 있어. 자,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잖아. 그러면 1심 재판 끝났어. 판결이 나왔는데 위법이 없다. 응? 근데 상대방 어떻게 했어? 아, 이거 2주 지나기 전에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에다 청구할 수 있는데, 아, 포기 그냥. 응? 그냥 1심 판결 나오고 2주 지나도록 그냥 안 해. 고등법원에 청구 안 해. 그러면 뭐야? 역시 1심 판결이 확정이 난 거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또 똑같은 이유 위법 주장하면서, 그 문제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 난 거기 때문에 그 위법 또다시 위법이라는 주장하면서 소송을 못 해요. 응? 그걸 가능하면 영원히 소송하겠네. 응? 아, 뭔가 분쟁은 마무리를 확 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기판력이야. 응? 근데 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겼다는 건 뭐야? 더 이상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 뿐이지. 응? 그 행정기관의 행위가 뭐야?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뭐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이 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지? 우리 아까 배운 것 따르면 이제 위법인 채로 있는데 상대방이 취소로 행정소송 못한다는 의미일 뿐, 위법인 채로 있는 거니까 상대방은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입었다,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 제기해서, 그럼 어떻게 위법으로 주장하는 것도 되고,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민사법원도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판단하고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행정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겼다 그래서 그 행정조치가 위법인지 적법인지 뭐 판단이 확정나는 것도 아니고, 응? 단지 그냥 기간 지나서 취소해달라고 소송 못하게 됐다는 것 뿐이지, 그 행정조치가 위법이다 아니다 이런 거 판단 확정난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얼마든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응?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지? 법원도 위법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릴 수 있다. 그럼 그걸 생각하면, 자, 시험 문제 낼 때 판결에 인정되는 효력과 같은 기판력이라는 효력은 발생하는 게 아니야. 불가증력에서는. 응? 그런 게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뭐 위법인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위법한 행위인지 이런 거 확정난 것도 아니고, 응? 당사자들이 그 구속돼서 뭐 모순된 주장을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응? 아주 중요.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아까 뭐야? 불가증력이 생겼대. 그럼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못하게 되는 거지? 그 대신에 자기한테 영업정지를 시킨 행정기관, 시장한테 야, 이거 위법인 거 맞지 않냐? 응? 이거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취소나 변경시켜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결이지? 응? 어느 때로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응?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나 둘째 줄에, 그지?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긴 하지만 법 해석을 해보니까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예외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원칙은 취소해달라고 신청권 인정되지 않는다. 응? 예, 그 다음에 그게 여기선 제일 중요한 거네요. 이 3번 판례는 위에 동그라미 5번과 연결된 건데 그건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의 인정 문제라고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또 뭐가 있냐면, 뭐랄까, 우리 여기 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시켰다. 이건 보통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래.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 받고
영업정지 처분 나왔다는 걸 A가 알았지만 안날부터 90일이 지났다. 경과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영업정지 처분에는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런다. 그래서 A는 이 영업정지 처분 더 이상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불가쟁이 생겼어. 그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영원히 취소해달라고 소송 못해, 그렇지?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 우리 법원이 재판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당사자 얘기 들어보고 여러 가지 증거도 조사하고 해서 오랜 시간 이제 심리한다 그러지,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잖아, 심사숙고해서, 그지? 그런데도 가끔 오판이라는 게 있잖아. 특히 이제 형사재판에서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해가지고 막 옥살이도 시키고 사형도 시키고, 그지? 특히 사형 내린 뒤에 진범 나타나면 어떻게 돼? 응? 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시킨 거지? 응? 우리 얼마 전에도 화성? 어디 그 연쇄살인 사건, 그치? 억울하게 10몇 년, 20년가량 옥살이 했잖아. 진범 잡힌 뒤에 풀려나고, 그치? 그 사람들 다 국가가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주 엄격한 절차에다가 장기간 심사숙고하고 얘기, 당사자 얘기 다 들어보고 하는 재판도 간혹 오판이 있는데, 그치? 그래서 재심이라는 제도를 인정한단 말이야. 나중에 너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이 원래 재판할 때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재심 청구를 인정해서 다시 재판해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억울하게 옥살했던 그 사람은 재심 청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는, 이거 법원이 재판하는 경우는 뭐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그만큼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행정위원이 일방적으로 막 영업정지 이렇게 시켜놓고 딱 90일 안에, 위법이 있으면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라. 90일 지나면 영영 소송으로 못 싸운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응? 그치? 그래서 경우에 따라 꼭 소송만이 아니라 뭐 상급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간 지나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지만 이제 다른 법에서 뭐 민사소송법이나 다른 법에서 이제 재심을,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같은 거,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뒤에 다시 뭐 상급기관에 이거 취소를 다시 신청을 한다든지 법원에 다시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재심 청구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응? 배경 취지는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이거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은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응? 근데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어. 응?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일단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서는 이걸 이제 재심사 청구하는 걸 새로 도입을 했어. 다만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 내년 시험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도입을 했는데 시행 시점을 2023년부터 202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내년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야. 응? 후년 시험부터 나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자, 현재까지는 아직은 인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곧 바뀔 거니까 단정적으로 출제하기는 곤란합니다. 응?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불가 변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응? 요거는 변자의 포인트가 있어요. 응? 자, 변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못하게 하는 효력. 응? 누가? 국민한테 법 집행을 한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행위 하고 나서 이거 잘못된 행위를 했네 해도 함부로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취소하거나 변경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의의를 읽어보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정청이라도 응? 직권으로 자기가 하는 행위를 함부로 취소, 변경, 철회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 응? 자, 둘째 줄 끝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 응? 그리고 이거는 그 둘째 줄 끝에 실질적 확정력 또는 실질적 존속력이에요. 여기서 실질이 의미하는 건 그 행정기관이 국민한테는 행위의 내용, 성격, 성질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행위의 내용, 성질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확정력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응?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 그 전 페이지의 불가증력에 의해 셋째 줄 뭐라고 부른다고? 불가증력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불러. 응? 그거 아까 밑줄 안 쳤지? 그치?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거는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하고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행정소송법이라는 그 소송 절차에 있어서 법이 정한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취소에 따라 소송을 못하게 하는 절차법적인 효력이지 행위의 내용 성질 때문에 인정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식적 확정력 또는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불가변력은 그 국민한테 법 집행한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이 한 번 행해지면 국민하고 사이에 안정적 관계를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거야. 행정에 자꾸 쉽게 바꾸면 이제 혼란이 엄청 커질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행정에 스스로 못 바꾸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불가변력은 일정한 성질을 갖는 행위에만 그런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인정 이유는 뭐야? 읽어보면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의 공신력 유지. 행정기관이 뭔 행위를 해놓고 쉽사리 바꿔버리면 국민이 안 따르지. 응? 그죠? 뭐 우리나라 제일 국민이 안 따르는 거 입시제도. 그죠? 응? 그죠? 이런 거. 응? 그래서 우리 공신력 문제되는 거 엊그제부터 나오는 거 있었지. 그치? 뭐 정부 국가재난지원금 소득 88% 하위 88%까지만 준다고 했다 그지? 뭐 이신청 들어가니까 뭐 90%까지 주겠다. 이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받잖아.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좀 뭔가 잘못하고 있어. 자, 행정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이거 국민의 신뢰보호. 키워드는 신뢰보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적 안정성이다. 법적 안정성. 국민하고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가자. 그죠? 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불가변력은 절대로 취소 변경 못한다는 게 아니고 뭐야? 보다 우월한 공익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쉽게 바꾸면 안 된다는 의미다 정도로 보고, 자, 인정 범위 중요합니다. 자,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성격을 갖고 있는 행위에만 일정한 행정행위만 인정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어떤 행위? 자, 첫 번째 준사법적 행위, 확인행위 1, 2번은 아무 논란이 없이 인정되는 겁니다. 준사법적이라는 말의 뜻은 법원의 재판 절차와 같이 엄격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관이 하는 행위를 준사법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뭐 행정심판의 재결 이게 대표적인 예야. 그 정도 하나. 예. 그 다음에 확인행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청받아 행정관이 공권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판단 내려주는 행위잖아. 그래서 뭐 시험에 합격자 결정, 선거에서 당선자 결정. 이거 처음에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함부로 뒤집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쉽사리 한 번 결정한 뒤에 그 행위를 한 행정관이 쉽사리 취소나 변경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약을 받는 행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견해 차는 있는데, 세 번째 수익적 행정. 그러니까 수익적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 이익 주는 행위 함부로 취소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제약을 받는다. 이런 정도로 보세요. 한 세 가지 정도. 역시 동그라미 2번 무효인 행위는 원래 바꿀 효력도 안 생긴 거니까. 무효인 행위는 바꿀 내용이 애초부터 생겨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무효인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효력이.
자, 여기서 판례 알아보기 가끔 1번 나옵니다. 1번 뭐라 그래? 1번 공부해야 돼. 불가변력은 그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성질의 그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고, 같은 종류,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대상이 달라질 때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이 나는 언뜻 잘 이해가 안 가. 이 말이. 그래서 판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색해보고 찾아봐도 더 이상의 세부적인 뜻을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아까 시험 합격자 결정행위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시험 합격자 결정행위인데, 네. 그러니까 동종의 같은 시험 합격자 같은 종류의 시험 합격자 결정이라는 같은 종류의 행위라 하더라도 대상이 달라질 때는 또 뭐야? 취소 변경이 허용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응?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는 2번도 꼭 공부해야 됩니다. 2번하고 2-1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2로 공부하세요. 2번 뭐라고 써있지? 자, 과세 처분이면 세금 부과 조치가 됐는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대. 여기서 이의 신청은 이제 상급기관에다가 신청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이의 신청한 게 맞다라고 인정해서 뭐야?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됐대요. 알아서 직권으로 취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번복을 하고 똑같은 세금 부과를 다시 또 했다면 이거 뭐에 어긋난 거야? 불가 변력에 어긋난 조치가 돼서 위법한 조치다 한 거지? 2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번은 뭐 특별한 사유도 없이 번복한 거지. 근데 3번 판례는 첫째 줄 보자. 첫째 줄을 읽어보니까 과세 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이래. 좀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세금 부과를 받고 지금 소송으로 싸우고 있어. 행정소송으로. 소송으로 싸우는 중에 세금 부과한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자기네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건가 봐. 소송도 아직 소송 도중인데 속이 질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보지? 어쨌든 그래서 과세관청이 뭐야? 스스로 뭐 했대? 절차상 여기 세금 부과할 때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했다 하는 걸 인정했나 봐.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세금 부과 처분을 애초에 했던 걸 취소하고 그 절차 안 지켰던 거 있지? 절차상의 위법을 보완해서 전과 동일한 내용의 세금 부과를 했다면 이거는 뭐래? 그거는 새롭게 보완해서 한 새로운 처분은 불가정력 이런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게 아니래. 불가변력에 위반되는 거 아니래요. 그것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효과 동그라미 2번에만 집중하세요. 불가변력은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지?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게 발생하는 효력이에요. 따라서 불가변력이 생겼다.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한 행위를 마음대로 취소 변경할 수는 없게 되는 제약을 받지만, 상대방 국민은 이 조치 90일 아직 안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해서 취소받을 수 있는 거지.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은 무슨 관계? 서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다르고 효력이 누구한테 생기는 거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서로 독립적인 효력이고 무관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다시 정리. 자, 불가쟁력은 국민한테 발생하는 효력이에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에게. 근데 불가변력은 행정기관에게 발생하는 효력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가쟁력은 행위의 내용 성질하고는 상관없이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상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소송 못하게 된다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걸 절차적인 효력이라고도 말하고 내용 성질하고 상관이 없다 해서 형식적인 효력이라고 돼. 반면에 불가변력은 행위의 내용 성질이 국민하고의 신뢰, 안정성 확보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일정한 성질의 행위만 인정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력, 실체법적 효력이라고도 하고 실질적 이렇게 말한다. 그죠? 확정력. 불가정력은
모든 행정행위 기간 지나면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게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가변력은 아까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이 국민과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행위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불가변력. 일정한 성질의 행위에만 인정돼요. 그 다음에 양자의 관계. 자, 1번은 불가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불가변력이 같이 따라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불가쟁력이 따라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각각 별개다. 중요한 건 2번.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불가쟁력이 생겼대요. 그럼 무슨 의미야? 불가증력은 누구한테만 발생하는 효력이죠? 국민한테만. 그러니까 불가증력이 생겼다? 취소해달라고 소송기간 지났다는 의미지? 국민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못하게 될 뿐. 그 행위가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성질의 행위가 아니나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은 자기가 하는 행위 알아서 취소 변경해 줄 수 있는 거고, 그지? 반대로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다? 그럼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뿐이고, 상대방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국민은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 한, 90일 지나지 않은 한은 얼마든지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취소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지? 뭐 이해하고 나면 너무 쉬운 얘기들이야. 그지?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강제력이라는 효력이 있어. 강제력. 그죠? 자, 강제력은 뭘 전제로 하냐면 국민이 이행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국민한테 의무가 부과됐어. 뭐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됐던,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해서 의무를 부과했던, 그지? 그래서 의무 부과. 우리가 이제 하명, 의무 부과하는 행위를 하명이라고 하지? 자, 의무가 부과됐어. 그러면 보통의 국민들은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잘 이행을 하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죠? 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근데 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은 뭐 크게 구별을 불거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건 아직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앞으로 이행할 게 있는 상태를 이제 의무 불이행 상태라고 그러고, 의무 위반은 이미 저질러 버려서,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무단횡단을 이미 해버렸잖아. 그러면 이미 저지른 거야, 그지? 이런 건 의무 위반. 의무 불이행은 철거해라, 철거 명령인데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세금 내라고 하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상태.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태, 그지? 뭐 그런 정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아까 개인들 사이는 어떻게 되나? 내 돈 빌려줬단 말이야, 그지? 누구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어. 그리고 계약서 쓰고 6개월 후에 이자 200만 원 해가지고 6개월 후에 1,200만 원 받기로 계약을 맺었어.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돈 안 갚아. 그럼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돈 빌려준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 사람 집 쳐들어가, 집 찾아가서 다 뒤져. 장롱 뒤져가지고 좀 귀금속 이런 거 다 갖고 나와가지고 이걸로 빚 갚은 거로 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못하죠. 이런 거를 스스로 자력으로 집행한다 그래. 자력구제, 자력 집행 안 됩니다. 그걸 허용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야. 조폭 세상이 될 거야. 그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민법상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힘으로 의무형 확보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국가의 힘을 빌려야 돼.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더러 이제 갚아라, 판결 내려주고, 그 사람 돈 빼돌리려가 있으니까, 재산 빼돌리니까 그 사람 재산 압류해서 법원이 경매로 팔아갖고 그래서 내 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자력으로 권리자가 자기 힘으로 의무형 확보하는 거 금지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세금 부과해놓고 어떻게 한다? 납부 안 하면 법원에 소송 안 해요. 세무서장이 뭐 한다? 행정기관인 세무서장이 스스로, 물론 공무원들 시켜서 그 사람 재산 압류해서 세무서장이 경매로 팔아갖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거죠. 철거명령인데 자진철거 기한 내 안 한다? 공무원도 시켜서 강제 철거합니다. 법원의 힘 안 빌리고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의무이행 확보해.
의무를 안 지키고 위반한 자 있다? 행정기관이 벌도 줘요. 벌, 제재. 영업정지도 내리고 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행정기관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로 의무이행 확보할 수 있게 돼 있어. 이거 뭐야? 이거를 자력 강제력이라고 합니다. 자력 강제력, 자력 강제 집행, 강제력. 의무이행을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강제할 수 있어. 이게 좀 특징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또 제재를 가할 수 있어, 행정기관이. 아까 뭐 과태료도 부과하고, 뭐 영업정지도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인정이 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여러분 책에 뭐라고 쓴 거야? 강제력이라고 쓴 거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자, 여기 의무 부과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률 유보 원칙상. 그죠?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있는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거나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강제로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느냐? 이거 하도록 법이 따로 없어. 이렇게 행정기관이 강제하도록 법이 따로 없어도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동시에 국민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 안 하면 거기다 강제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과거에는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국민이 의무를 위반 불이행하면 강제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거다, 이렇게 봤었어. 근데 오늘날은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의무만 부과하는 권한을 준 거다. 의무만 부과하는 거다.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것까지 준 거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국민한테 의무 이행 안 하거나 위반한다고 강제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별도로 이걸 하도록 하는 또 법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돼. 이거가 없으면, 아무리 이게 없으면 의무만 부과하고 이행 안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요. 따로 근거가 있다. 이게 여기서는 꼭 공부해야 돼. 하나 파트. 그지? 뭐라고 써놓냐면 거기 자력집행력, 의의, 법적 근거 거기 보세요. 법적 근거. 과거 얘기 나오지? 눈을 읽어. 근데 오늘날 두 번째 줄, 셋째 줄. 오늘날은 뭐와 뭐는 별개다.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와 의무 이행 안 한다고 강제하는 조치는 별개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무 부과하는 법 따로, 강제하도록 하는 법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 규정이 따로따로 별도로 있어야 돼. 그래서 의무 부과하는 법이 곧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요게 요 부분에서 포인트.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 정도 하면 충분해요. 여기 파트는. 그래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면 이 강제하는 부분, 이 강제력 부분은 뒤에 2권에서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은 한 큰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잠깐 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제 7절 행정의 하자와 그 효과라는 부분을 좀 공부하고 일찍 밥 먹기보다는 좀 덜 더울 때 한 시간 더 하고 밥을 조금 늦게 먹고 오후에는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합시다. 문제 연습. 실제 문제가 기출문제 최근에 어떻게 나왔나? 문제 푸는 연습을 항상, 우리 수업은 이론 공부, 이론 판례 이렇게 내용 공부하고 항상 문제 연습을 합니다. 그날 배운 걸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하니까, 이렇게 오후에는 그렇게 하면 오후에 밥 먹고 나서 제일 효율성이 떨어질 때야. 학습에 졸리고 이때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아. 그치? 자, 그렇게 잠깐 쉬었다가 한 1시 한 20분 정도 그때 밥 먹으러 갑시다. 자, 하고